안녕하세요. 법대로 내 맘대로 박찬계 법무사입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보증금을 가로챈 중개보조원의 사기 사례입니다. 여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보증금을 가로챘다가 징역 1년 10월에 처벌을 받았는데요. 교묘하게 사기를 쳐서 보증금을 가로챈 수법을 소개하여 임차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 중개보조원 김보조씨는 2018년 4월 18일 사모시 동부로에 있는 남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지역에 있는 감나라 원룸 302호를 소유자인 황소유씨로부터 보증금 300만원 월세의 조건으로 원룸 임대를 의뢰받은 후 나 피해씨에게는 이 원룸의 임대 조건이 보증금 3,300만원 관리비 5만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보조씨는 이에 속은 나 피해씨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남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 파일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와 호실 그리고 보증금 3,300만원 임대인 황소유, 임차인 나 피해씨를 각 입력한 후 출력하여 황소유씨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황씨의 도장을 찍고 중개사란에는 강중개라고 서명하고 강중개씨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후 김보조씨는 황소유씨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입금해 준 후 매월 월세로 4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로써 김보조씨는 나 피해씨로부터 3천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김보조씨는 그 후 다른 중개사무소로 옮긴 후 2018년 5월 21일 같은 수법으로 원룸 임대 보증금 100만원, 월세 35만원의 조건을 보증금 300만원, 월세 32만원으로 임차인을 속이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200만원을 가로챘고 또 다른 중개사무소로 옮긴 후 2018년 11월 27일 보증금 100만원, 월세 27만원 조건을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1,400만원을 가로챘으며 또 다른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옮긴 후 보증금 100만원, 월세 33만원의 조건을 보증금 300만원, 월세 3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김보조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무려 15차례에 걸쳐 1억 5,800만원을 가로챘는데요. 결국 김보조씨는 이러한 사기 행각이 발각되어 1심에서 사기 사문서 2조 사문서 행사죄로 징역 1년 10월에 처해졌습니다. 이 형량이 정해진 여러 이유 중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두드러집니다. 형량이 너무 적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법을 익힌 김보조씨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입니다. 여기에서 김보조씨는 범죄 행각이 발각되어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임대인들과 임차인들 그리고 김보조씨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공인중개사들은 잘못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임대인의 과실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임대 물건이 원룸입니다. 임대인이 원룸을 구입하는 것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대부분 월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임대인은 월세만 따박따박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룸 근처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임대를 의뢰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이 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합니다. 그런데 원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고 모든 절차를 중개사가 대리하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원룸 임대를 의뢰한다는 이임장을 작성해 줘야 하는데 이것도 없이 통장 계좌번호만을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임장을 작성하면 임대 물건,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 등 임대 조건을 적기 때문에 이 이임장을 임차인이 확인하면 중개보조원 등에게 속을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의 과실은 이임장을 작성하여 중개사무소에 주지 않은 점, 원룸 임대차 계약서를 나중에라도 확인하지 않은 점, 임차인이 거주하는 원룸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보증금과 월세를 확인하지 않은 점입니다. 무엇보다 월세만 받으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임차인의 과실입니다. 원룸에 거주하려는 임차인에게는 100만원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오지도 않고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의 이름을 서명 날인하거나 임대인의 이름을 쓰고 임대인을 대리하여 서명 날인하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점, 중개보조원의 말만 믿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임대인 이름으로 된 계좌로 송금하지 않은 점,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지 않은 점입니다. 임차인이 나중에 잘못된 임대차 계약임을 알게 되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도 당초에 자신이 지급했던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된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배상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과실이 적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은 자신이 지급한 임차보증금보다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중대합니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일 뿐입니다. 즉 매매계약서나 임대계약서 등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을 공인중개사의 컴퓨터에서만 할 수 있도록 락을 걸어 놓는다든가 여러 방식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는 개업중개사의 중개보존관리 소홀이 명백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에도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 규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에 가입했다면 이 협회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